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내년 6월 1일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지선을 1년 앞두고 강원도지사 출마 예상자로 어떤 당에서 어떤 인물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여 년간 이끌어온 강원도정을 지켜낼 수 있을지, 국민의힘이 재탈환을 이뤄낼지, 강원도지사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범여권에서는 춘천 출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력 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내 현직 자치단체장으로는 원창묵 원주시장이 3선 임기를 마치고 도지사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지냈던 정만호 전 국민소통수석도 최근 사퇴하면서 출마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육동환 전 강원연구원장은 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직접 밝히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은 강원 민심이 다시 야권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오자 쇄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그런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당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내년 양대 선거에 다시 한번 국민과 도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지난달 재보궐선거 이후 호기를 맞고 있는 야권에서는 많은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처음으로 낙마했던 김진태 전 국회의원이 야권을 대표하는 도지사 후보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바람을 비껴갔던 4선 중진 권성동 국회의원도 김 전 의원과 함께 유력한 도지사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과 3선의 한기호 국회의원,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도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답을 피하면서도 앞으로 일은 모른다고 말해 출마 여지를 남겼습니다. 강원도를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겠습니다. 야권이 하나로 통합하고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서 이제 바꿔달라는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부동층도 적지 않아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기엔 이릅니다. 하지만 여야 정가는 지난 지방선거가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만큼 내년 대선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보다 석 달 앞서 치러지는 대선 판도가 막판 도지사 선거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춘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춘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흥업소발 감염고리가 새롭게 나타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춘천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춘천시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다녀간 업소 14곳을 중점 관리했습니다. 지역 확산을 막으려고 유흥업소 손님과 종사자 등을 무더기 자가격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9일 관리하던 14곳이 아닌 새로운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이 확진자를 고리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흥업소발 확진자는 유흥업소 종사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확진자가 언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아직까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5월 한 달 동안 14명에 달합니다. 5월 전체 확진자 70여 명 중 20% 정도의 비율입니다. 춘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흥업소발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좀 줄어들고 있지만 끊이지는 않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감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 중 수도권 영업시간 제한으로 춘천을 찾는 이들과 접촉해 감염된 환자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춘천 유흥업소 등의 영업을 제한하면 수도권 등에서 오는 확진자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춘천의 자가격리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2단계 연장의 주요 원인입니다. 유흥업소발 감염이 확산된 이후 춘천의 자가격리자는 400명에서 500명 수준, 평상시보다 서너 배 정도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 확진자 수가 14명 이상일 때입니다. 춘천시는 6월 7일 이후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서는 이번 주의 확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노선이 낡아 철도가 저속 운행하는 삼척에서 동해, 강릉까지의 구간이 정부의 고속화철도 사업에 포함됐다라는 소식을 지난달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동해시의 철도 노선이 해안과 도심을 통과하고 있어서 노선 변경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백에서 출발해 삼척을 지나 동해역까지 오는 영동선 철도는 석탄 수송을 위해 일제시대에 건설됐습니다. 영동선 KTX 열차 운행이 강릉에서 동해역까지로 연장되고 동해선과 동해 북부선이 신설되면서 그 사이에 끼인 동해시 구간도 개량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삼척에서 동해, 강릉까지 43km 구간을 복선으로 고속화하겠다는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부작용이 많다며 경유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노선은 동해안과 묵호항을 경유하도록 설계되다 보니 해안을 따라 동해 시내를 관통합니다. 동해역에서 망상역까지 12km 구간에는 과선교와 가도교, 건널목까지 15개가량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기존 노선을 그대로 복선으로 확장하면 도심의 단절 상황이 심해져 도시 발전에 저해가 예상됩니다. 동해시도 이런 점을 고려해 동해역에서 외곽으로 노선을 우회해 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단절도 단절이지만 조망권을 완전히 다 해치는 거고 어쨌든 현재 노선으로 가면 속도도 안 날 거고 그건 뻔한 사실인데 시 외곽으로 가야 될 거라는 거는 누구라도 공감하는 사실이거든요. 동해시와 삼척 지역 신설 철도 노선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상의 동해 북부선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강릉이 시발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현 역사에다가 말뚝을 박아버린 거예요. 동해시나 삼척시가 지금 이제 현 역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빨리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강릉에서 고송, 대진까지 철도를 건설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동해선 삼척 동해 강릉 구간은 1조 3천억여 원이 투입돼 2030년까지 건설이 예정돼 있는데 정부의 노선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요즘 가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극성입니다. 실제 자녀 이름을 정확하게 대면서 접근을 하다 보니 별 의심 없이 피싱에 당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자녀가 실제로 흔히 하는 부탁으로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에 사는 박모 씨는 보이스피싱으로 3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지난 5일 서울에 사는 딸 이름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휴대폰이 고장나 당분간 다른 휴대폰을 쓰게 됐다며 요금을 미리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격 조정이 가능한 특정 앱 설치와 신분증 사진, 그리고 계좌 비밀번호까지 넘겼습니다. 엄마 나 누구누구인데 라고 오니까 전혀 의심을 안 했죠. 그 전날 또 핸드폰이 고장났었고 잘 안 됐었고 그냥 믿었던 거죠. 박 씨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핸드폰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된 범인은 현금 서비스 등으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11개 계좌에 분산 송금했습니다. 박 씨는 당장 다음 달부터 빌리지도 않은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제 채무가 된 거죠. 전액이 다. 개인 파생을 해야 되나 그 생각도 했었고. 경찰은 송금받은 계좌를 추적해 전국에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도내에서는 매년 1,000건이 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0억 원을 넘겼던 한 해 피해 금액은 2년 전 200억을 넘겼고 지난해 피해액은 3년 전에 2배가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며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대화를 중단하고 전화를 걸어 가족인지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일종의 그 암호처럼
피싱 방지 단어를 하나 만들어서 진짜 내 가족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하시고 메시지나 카톡이 아니라 반드시 통화를 해서 반려견 이름이나 가족 별명 등으로 일종의 암호를 정하고 진짜 가족인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암호를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미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송금했다면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해 빠르게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의 예술인 창작 지원금이 반토막나 지역 예술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지난 3월 MBC의 보도와 관련해 강원문화재단이 2차 추경을 통해 예산 7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지난 1월 실시한 1차 공모에서 지난해 사업비보다 50% 축소되면서 657개 신청 가운데 20%도 안 되는 128개 사업 7억 지원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2차 추경으로 7억 원을 추가 확보해 오는 7월쯤 2차 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춘천과 홍천, 속초와 고성, 양양을 제외한 13개 의회가 올해 해외 연수 예산을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5개 의회는 반납 계획을 묻는 질문에 하반기 추후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반납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며 조속한 반납을 촉구했습니다. 올 초 강원도 의회와 18개 시군 의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외 연수 예산을 책정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가칭 기업고등학교 설립안이 오는 7월 말 열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 다시 제출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8일 자체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다목적실 규모 축소를 조건으로 적정 판단을 받아 교육부의 중투심사를 올해 다시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고는 지난해 교육부 심사에서 설립 시기 조정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받아 개교 시기가 당초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늦춰졌습니다. 설립 부지는 섬강중학교 옆 기존 부지에 추진되며 고교 평준화 예외 지역으로 학교장 전형 방식이 적용됩니다. 원주시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전통시장 가는 달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번 행사는 원주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탑승객과 강원 가명 한복체험장 체험객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광 바우처 5,000원권을 1인당 한 매씩 증정합니다. 또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문화의 거리 공연장에서 악기 연주와 노래 등 다양한 버스킹 공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오는 9일 속초시청 종합민원실 5층에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오는 3일까지 행정 분야, 부패 행위 신고와 상담, 행정 심판,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 상담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일 방문자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튿날인 10일에는 양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헥타르당 연간 소득이 가장 높았던 임산물은 곰취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이 지난해 전국 1,540개 임가를 대상으로 밤과 대추, 더덕, 곰취 등 7개 주요 임산물을 조사한 결과 곰취 재배시설의 연간 소득이 1헥타르당 5,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노동 투입 시간당 발생하는 생산성은 더덕이 4만 1,000원으로 호두나 곰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춘선 ITX 청춘열차의 할인 혜택이 종료되면서 오늘부터 춘천역에서 용산 구간의 경우 정상요금인 9,800원을 내야 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ITX 청춘열차의 할인은 개통 초기 30%에서 지난 2018년부터 15%로 줄어 지금까지 용산에서 춘천역 구간은 8,300원의 요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할인 혜택이 끝나면서 오늘부터는 정상 요금을 내야 합니다. 대신 춘천시는 코레일이 ITX 청춘 열차에도 적용되는 N카드를 출시한다며 코레일 앱에서 이 가상카드를 발급받으면 승객들이 적은 시간에 열차를 탈 경우 최대 50% 정도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홍천 농업고등학교에서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겨루는 제50년차 강원도 영농학생 전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농업에서 꿈을 찾다라는 주제로 6개 농업계 고등학교 166명이 참가해 10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개최 종목은 식물자원, 동물자원, 농업기계, 조경살림 등 전공 경진 분야 6개 종목, 화훼장식, 조경설계 등 실무 능력 경진 분야 4개 종목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